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옆집이랑 즐겁게 파티를 예약했는데 그 파티 직전에 건물주가 다른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세입자를 끌고 나가는 걸 실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상황이에요. 2026 연일 월 5일 우리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이랑 웃으며 악수하고 46건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주식시장은 환호했고 코스피는 4,400을 넘었죠. 오늘 머니픽션의 주제는 한중 정상회담 후폭풍, 트럼프 친중의 대가, 이렇게 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 한구석이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건 바로 이 정상회담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벌인 믿기지 않는 사건 때문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삼성전자 주식과 내일 아침 환율이 왜 베네수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 소름 돋는 내막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사고 파트너 머니픽션입니다. 오늘은 정말 긴박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026년일 월 5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예포 20일 발이 터졌습니다. 이재용 삼성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다 따라갔어요. 1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한한령, 즉 한류 제한을 풀고 드라마, 영화, 게임까지 다 열기로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잭팟이죠. 하지만 같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딱 3글자를 올렸습니다. FAFO, 덤비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건 단순히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해서 뉴욕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한 자축일까요? 아니면 베이징으로 향한 한국을 향한 무언의 경고장일까요? 오늘 저 머니픽션과 함께 이 거대한 부동산 게임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2026년일 월 5일 베이징에서 있었던 일부터 숫자로 정확히 털어볼게요. 회담 시간은 예정보다 30분이나 길어진 90분이었습니다. 우리 기업 161개에서 400명 넘는 인원이 따라갔어요. 정부 간 양해각서 14건, 기업 간 양해각서 32건, 합쳐서 46건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주식시장 반응은 뜨거웠죠. 아모레페시픽은 8분기 만에 흑자 전환 소식을 알렸고 K콘텐츠 관련 주식들은 줄줄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10년간 닫혔던 중국이라는 거대한 상가가 드디어 문을 여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날짜가 있어요. 바로 2026년일 월 3일 새벽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하기 딱 하루 전이죠. 미군 전투기 150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폭격했습니다. 그리고 미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투입되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의회 승인도 유엔 결의도 없었어요. 트럼프는 그냥 말했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할 것이다. 부동산으로 치면 이건 명도 소송 건너뛰고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린 겁니다.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이렇게 썼죠. FAFO 시대가 계속된다. 덤비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왜 트럼프는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과격한 행동을 했을까요? 한국이 중국이랑 가까워지는 걸 지켜보던 건물주 트럼프가 전 세계 세입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내 구역에서 내 허락 없이 옆집이랑 딴살림 차리려 하지 마라는 메시지죠. 트럼프의 눈에 비친 반도체 산업은 하나의 거대한 수영장과 같습니다. 삼성과 SK가 중국이라는 넓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죠. 여기에 쏟아부은 돈만 50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수영장의 수도꼭지, 즉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장비인 EUV, 노광 장비의 통제권은 트럼프가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시장에서 버는 733억 달러, 정말 큰 돈이죠. 하지만 미국이 장비 반입 허가라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순간 중국에 있는 우리 공장들은 하루아침에 가동 중단됩니다. 50조 원짜리 공장이 순식간에 박물관으로 변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2025년 12월 말부터 이 장비 사용 허가가 연간 단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매년 트럼프의 기분을 살피며 허락을 받아야 공장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미니훅 하나 드릴게요. 만약 트럼프가 한국의 친중 행보에 화가 나서
이 허가를 취소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금, 여러분 자녀의 일자리, 그리고 내일 마트 물가까지 통째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파트 2에서는 왜 중국 돈보다 미국 제재가 1000배는 더 무서운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머니픽션을 그려보겠습니다. 중국이라는 수용장의 물이 썩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입을 피해를 숫자로 아주 냉정하게 계산해 드릴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갑이 털릴 수도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아까 제가 반도체를 수용장에 비유했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용장에서 아주 신나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 공장에, SK는 우시와 다롄 공장에 무려 5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우리 반도체 수출의 51.7%가 중국으로 가고 있으니 중국은 분명 놓칠 수 없는 시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함정이에요. 이 수영장이 아무리 넓고 화려해도 수영장 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필터와 물을 공급하는 수도꼭지를 미국이 쥐고 있거든요. 반도체 공장 돌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EUV, 즉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7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게 필수인데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 딱 한 곳만 만들어요. 그런데 ASML이 이 장비를 누구한테 팔지, 누구 공장에 들여보낼지를 트럼프가 결정합니다. 2026년 현재 트럼프는 아주 교묘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번 허가해주면 몇 년은 공장을 돌릴 수 있게 해줬는데 작년 말부터 이걸 연간 라이선스로 바꿔버렸어요. 1년마다 트럼프 앞에 가서 저희 내년에도 공장 돌려도 될까요?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10년 앞을 보고 수십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인데 내년 운명을 모른 채 매일 가슴을 졸여야 하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도 중국 시장이 733억 달러나 되는데 미국이 이걸 다 포기하라고 하겠어? 라고 말이죠. 자, 숫자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한국이 중국에 파는 반도체가 733억 달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2022년 22.8%에서 지금 18.1%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 흑자는 557억 달러로 7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이에요. 이거 누가 사가나요?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사갑니다.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57%를 차지하는데 이 고객들이 전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즉, 중국 시장의 733억 달러는 다른 나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미국의 첨단 기술과 엔비디아라는 고객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머니픽션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 트럼프가 한국의 이번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빡쳐서 오케이, 한국 니들 중국이랑 그렇게 치네? 그럼 중국 공장에 장비 반입하는 거 허가 취소라고 선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삼성 시안 공장과 SK 우시 공장에 투자한 50조 원이 그날로 공중분해됩니다. 장비가 안 들어오면 공장 가동률은 50% 아래로 추락할 거고 거기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 3,000명, 협력업체 직원 10,000명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거기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 3,000명, 협력업체 직원 10,000명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2026년일 월 3일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끌고 간 트럼프입니다. 그에게 불가능이란 없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우리 가정 경제로 바로 침투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못 믿겠다며 HBM 기술 이전을 중단시키면 SK하이닉스가 1년에 벌어들이는 25조 원의 수익이 날아갑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30% 넘게 폭락할 거고 우리 국민연금 수익률은 마이너스 1%를 찍게 될 거예요. 환율은요? 1,600원까지 치솟을 겁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20% 넘게 뛰면서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이제 120만 원을 써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 미국 유학 보내는 분들은 1년에 1,40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여러분,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던진 그 세 글자 FAFO를 절대 잊지 마세요. 대원비면 결과를 보여주겠다. 이건 단순히 베네수엘라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중국의 돈 냄새에 취해 미국의 기술 패권을 우습게 보는 모든 국가에게 던지는 경고장이에요. 지금 우리는 중국이라는 사탕을 먹을지 아니면 미국이라는 산소호흡기를 계속 찰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미국 편만 들면 다 해결되는 걸까요?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를 잘 활용해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에게는 아주 신라 같은 하지만 확실한 기회의 시나리오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미니훅 하나 드릴게요. 오는 4월 트럼프가 직접 중국으로 날아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빅딜설인데요. 이 타이밍에 한국이 어떤 카드를 꺼내 드느냐에 따라 우리 주가는 50% 폭등할 수도 반대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 3에서는 이 혼돈의 2026년 우리 계좌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실전 지표와 트럼프가 설계한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진짜 수익 모델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진짜 돈 되는 정보가 나옵니다. 자, 이제 축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차가운 영수증과 생존을 위한 전략뿐이에요. 트럼프가 벌여온 허유꾼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우리 같은 개인들이 단순히 한중 정상회담의 겉모습만 보고 환호하며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어쩌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실전 생존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날짜는 바로 2026년 4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사람들은 이걸 미중 화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머니픽션의 관점에서 이건 쇼가 아니라 거대한 딜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게 마지막 카드를 들이밀러 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할래? 아니면 마두로처럼 될래? 라고 묻는 거죠. 이때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우리 운명을 가릅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확실히 인정받는 중재자 역할을 해낸다면 그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잭팟이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숫자들이 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아주 냉정하게 비교해 볼게요. 만약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미국에게 확실한 신뢰를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평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추가 투자를 결정하고 핵심 기술 이전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8만 개 넘게 생겨요. 엔비디아가 한국에 R&D 센터를 세우고 AI 설계 인력을 5천 명이나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연봉 1억 2천만 원짜리 초특급 일자리가 열리는 거죠. 코스피는 5천 선을 돌파하고 삼성전자 10만 원, SK하이닉스 30만 원 시대가 진짜로 열리는 겁니다. 이건 허황된 꿈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프리미엄 단지에 확실히 입점했을 때 얻는 수익이에요.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줄타기에 화가 나서 장비 반입 허가를 진짜로 취소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1.0%대로 추락할 겁니다. 환율은 1,600원을 뚫고 올라가고 반도체 쪽에서만 일자리 5만 개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가 반도체 회사에 다닌다면 구조조정 1순위가 되는 거고 들고 계신 주식은 30% 넘게 폭락하겠죠. 4인 가족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 이상 더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머니픽션 구독자분들은 당장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제가 세 가지 마지노선을 정해드릴게요. 첫째, 환율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이건 비상등이 켜진 거예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신호입니다. 둘째, 코스피 4,000선입니다. 4,400을 찍었던 지수가 4,000 아래로 밀린다면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셋째, 2027년일 원로 예정된 반도체 장비 반입 허가 갱신 소식에 귀를 기울이세요. 트럼프가 이 허가를 내주느냐 마느냐가 우리 반도체 공장들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결론은 숫자가 말해줍니다. 중국 시장에서 버는 733억 달러도 중요하지만 미국 기술 접근권과 엔비디아라는 고객을 잃었을 때의 손실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미국을 적으로 돌렸고 결국 체포당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트럼프는 지금 전 세계 세입자들에게 FAFO, 즉 덤비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 머니픽션과 함께한 이 긴 이야기, 단순히 상상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나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한미동맹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중국 돈에 눈이 멀어서 우리 집에 진짜 가치를 떨어뜨리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올바른 편, 그리고 더 큰 수익률이 보장되는 편이 어디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세상을 보는 눈을 틔워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트럼프의 이 거친 압박이 결국 한국 경제에 득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독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모여 더 큰 통찰이 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머니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사고 파트너 머니픽션이었습니다.